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선 필패, 대선 패후 당권 투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에 한 번씩 안철수를 찍는데 안철수가 잘못하면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은 3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이 당은 좀비 정당이다. 좀비보다 못하다. 깨야 된다. 근데 못 깼다는 거죠. 그러면 대선 후에 깨질 것이냐? 깨집니다. 완벽하게 깨집니다. 좀비 정당에 석가래 기둥 다 무너진 데에서 집 문서 갖고 나 이 집 주인 될래? 능력 없는 놈들이 당권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한동훈이죠. 이대로 가면 한동훈이가 당권 가져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방송에 앞서 월말 월초에 한 이틀 동안 고고TV가 후원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고고TV가 경비가 안 나와요. 제가 쓰는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시간당 노동은 고사하고 제가 쓰는 돈이 안 나옵니다. 후원 좀 부탁드리고, 안철수 지지자들 한 10여 명이 대선 후보 경선까지는 그래도 보내주셨는데 5월 달에 보니까 반 정도뿐이 안 보냅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고고TV가 4월 후에 나흘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재명 치기 시작할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힘든 방송이니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자 씨하고 김정민 님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자주 보내셨는데 이제 관심을 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 명 10만 원씩 보내주시는 분도 관심을 끄신 것 같은데 후원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거는 악성입니다. 악성. 한동훈이가 어제도 광주에 가가지고 그랬죠. 윤석열과 이재명을 둘 다 썰어내야 된다. 그거 미친놈입니다. 윤석열은 썰려 나갔어요. 뭐 어떻게도 썰어냅니까? 김건희도 썰려 나갔어요. 뭐 어떻게 김건희를 썰어냅니까? 그건 이재명이가 당연히 할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또 이재명도 썰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재명 99.99% 지금 대통령 당선이에요. 그러니 이놈은 진짜 나쁘다는 거죠. 할매들을 데리고 다니고 오만 데 가서 욕질을 하면서 이준석의 팬코나 이재명의 개딸 같은 핵심 코어 팬덤을 만들어서 내부를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이놈도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무너진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석가래도 없고 기둥도 없는 불탄 집에서 지가 집무서를 가져가서 지가 그 집주인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살아남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석가래도 무너지고 기둥도 무너지고 지붕도 없어진 그 폐허된 공간에서 지가 뭐 투자하겠습니까? 아주 나쁜 놈입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 뭘 투자하겠습니까? 악성적으로 당권 투쟁, 당내 투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친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수가 몇 가지 있죠. 제가 안철수를 당대표 선거는 출마하는 게 좋다.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면 한 6개월 동안은 경제 살린다고 재정 풀고 파퓰리즘 하다가 한 6개월쯤 지나고 보면은 보수 개멸을 싹쓸이 할 것이다. 그 첫째 봤다가 한동훈일 것이다. 그렇죠? 이준석도 이제 골치 아플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제2의 적폐청산, 우파 보수의 적폐청산에 들어가면 그 1 봤다가 한동훈이고, 그걸 한 6개월 하면은 뭐가 나오죠? 지방선거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압승 구도로 들어갑니다. 1년 안에 이재명이 무너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된다고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가 당대표 된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철수를 좀 길게 보라 그랬어요. 제가
3년은 보라고.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김문수를 따라다니면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소리 꽥꽥 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의 입장은 진심이니, 항상 국민을 위한 진심이니 홍준표와 한동훈하고 차별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일단 표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강성 우파든 앵벌이 우파든 합리적 우파든 보수든 중도 보수든 김문수를 표를 모아주셔가지고 일단은 다시 씨앗을 뿌릴 터전은 마련해야 됩니다. 김문수가 당권 장악하면 정광훈당을 만들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잔존 가치는 남겨놔야지. 우리가 집이 망해도 경매는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가 지금 현재 보통 저도 한 15% 정도, 오늘 현재라면 15% 정도, 10%, 15% 정도 진다고 생각합니다. 10% 안에서 7, 8%만 지면은 김문수의 존재감이 살아날 겁니다. 그럼 김문수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김문수 플러스 강성 우파青년들이 또 뭉치죠. 한동훈을 쳐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경원이 또 난가 하고 또 당대표 출마할 거예요. 그럼 또 친윤은 나경원 쪽으로 뭉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경원이나 김문수 가지고는 보수 개혁성이 안 나오죠. 합리적 국민의 대표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당대표에 출마하면 과연 친윤들이 지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안철수가 출마하려고 그래. 하는 언행을 봐서는. 그러면 또 그거 팀은 안철수뿐이 밀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열심히 자기 선거 이상으로 김문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돼야 된다고. 근데 하고 있어요. 당권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이라는 놈이 또 당대표 돼가지고 지들끼리 고륙상중도 안 해요. 친윤 친한이 말이지 주도권 싸움으로 또 싸우는 것보다 안철수가 들어가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일단은 2년은 뭐 1년일 수도 있죠.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그까지는 주새끼들 내부 투쟁은 없을 것이다. 내부 지랄 발광 연병질은 없을 것이다. 그 문제가 나오죠.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후보는 그건 안철수라는 사람은 그건 그냥 뭐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도대체 뭐 매번 출마를 했다가 뒤로 빠지고 출마했다가 뒤로 빠지고 그런 사람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안철수가 거창하게 무슨 공동정부를 한다고 해서 단일화를 해놓고서 윤석열 다 당선된 다음에 공동정부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지금 의원이라는 것은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직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는 생각을 해요. 약간 속은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김종인이나 홍준표는 보수 재편, 국힘 대선 필표에 보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갈 것이냐. 그걸 구상하고 있죠. 어제 김종인 씨가 CBS 노컷뉴스 김현정이한테 나와서 안철수를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 맨날 대선 나왔다가 뭐 선거 나왔다가 단일화 물러나고 안철수는 그냥 국회의원직 하나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안철수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대권에 관심이 있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냥 국회의원직이나 유지해가지고 뭐 사회에 봉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철수를 비하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준석이도 얼마 전까지 그랬고, 김종인이 그랬고, 홍준표도 그랬고, 다 그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고고TV를 뭐 몇 명 안 보시지만 시사평론방송 많이 보죠. 걔네들은 벌써 이재명이가 따놓은 당상이니까 좌파 중도 진보 애들은 대선 패배 후에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냥 한동훈이가 가져갈 수뿐이 없다고 말을 하죠. 안철수가 지금 선거를 제일 그 대선 경선 주자에서 열심히 뛰는데 안철수는 또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 마련해야 된다. 스피커 해야 된다. 전략 전술을 크게 보고 움직여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윤 쪽에서 안철수가 말했던 TK 일부가 안철수를 다시 봤다. 안철수의 재발견이다. 너무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 홍준표는 뒤에 가서 꼬장만 부리고 한동훈 저런 거 껍데기만 쓰고 막 국힘 내부만 공격하는데 그래서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하면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나경원이 있어요. 또 김문수도 만약에 6, 7% 차이로 지잖아요? 그러면 김문수의 장악력을 또 당장악하려고 김문수가 들어갈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문수 같은 경우가 안철수보다 세력이 많아요. 강성우파, 깡통우파들이 지지력도 받고 당원들도 많고 또 이상한 놈들이지만은 뭐 민경욱도 있고 차명진유도 있고 또 과거에 국힘 출신의 장차관 국회의원들도 있고 근데 안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각하라. 신중하라. 화를 내라.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안철수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걸 보면은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해.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여나 야나 웃을 때가 아닙니다. 선거 현장에서. 그런데 봅시다. 왜 안철수의 가능성을 또 말씀드리냐 하면은 홍준표는 끝났어요. 홍준표는 이준석 쪽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앞에서 보수 재편을 시도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힘들 거예요. 이준석이가 젓가락 발언했죠. 그거로 걔는 끝났다고 봐요. 한 30년 갈걸요? 주홍걸 씨가? 거기다 홍준표는 대지발정제. 그래, 청년업구만 운영하고 2030 청년들이 또 홍준표한테 엎어봐야, 그래도 2030분이 안 돼요. 여성들한테 대단히 혐오가 있어요. 그걸 보수 주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친윤들 입장에서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화해요. 그놈들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은. 김문수 쪽에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당원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이 별로 안 붙어요. 친윤들도 지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분석입니다. 그래서 친윤이 친한한테 접근하고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동훈이가 구조개혁, 당내 계획이나 보수계획을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게 실증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그 조갑재, 정규재, 김종인 이런 늙은이들이 정규재 그놈의 새끼도 늙지도 않았어. 왜 그래 늙어 보이는지 몰라. 그런데 한동훈을 띄웠다가 실패했죠. 이준석을 띄우다가 또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나경원이가 또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또 안철수가 나온다면은 친윤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이 망한 아주 썩고 뭉그러진 보수를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그럴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들도 알 거예요. 친윤들도. 더 이상 검사 정권은 안 돼. 검사 대표는 안 돼. 또 그놈은 무관 아닙니까? 무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뭘 싸워? 빠등빠등 그냥 SNS에 내고 기자회견에 싸웁니까? 대선 끝나고는 현장 투쟁이죠. 국회 투쟁이에요. 국회 투쟁. 그래서 친윤들이 혹시나 안철수를 위해서 뭉쳐가지고 당신 한번 출마해 보시오. 우리가 밀어줄게.
정치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세력 확보 과정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그동안 윤석열 비판, 한동훈 비판, 김건희 비판, 어린농단 비판, 윤석열 실종 비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응? 따라서 친윤들이 다행히도 안철수한테 엎어주면은 안철수는 해볼만 해요. 어차피 당원 투표가 50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지독하다는 거죠. 한동훈과 뚜껑을 따라다니는 떨거지들이 너희도 뚜껑 써 임마. 근데 얘네들이 보면 깊이가 없어요. 정치의 지평을 못 읽어요. 윤석열이가 당을 장악했듯이 한동훈도 당을 장악하면은 이재명의 실정에 의해서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요번에 완벽하게 윤석열과 한동훈을 들임으로써 보수는 망가졌어요. 진보 진영으로 다 지평이 다 넘어가 있어요. 그게 다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철수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며칠 후에 사람을 확보해야 돼요. 당장에 뭐 선거 끝나자마자 며칠 내에 당대표 선거하는 거 아니니까 사람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안철수는 국회의원들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당협위원장들 그거 소용없어. 국회의원들 확보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이다이 치면서 설득을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럼 피동적으로 친윤들이 안철수를 갖다 엎어줄 수가 있어요. 거기만 기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정계 개편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젓가락 발언 하나로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걔가 정계 개편 못합니다. 걔가 정계 개편하려면은 국회의원을 최소한 원내 교섭단 20석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죠. 조국신당 보세요. 13석 가지고 뭐가 됩니까? 억으로만 끈다는 거죠. 앞으로도 걔는. 그럼 동훈이라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걔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대표 나가 나서도 계속 윤석열 단절, 윤석열 단절, 김건희 단절, 앵보리 우파 유튜버 단절, 정광훈 단절, 또 김문수 단절도 요구할 거예요, 그놈아가. 그런 놈을 당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배신자 프레임도 걸려있고. 그 70대, 5, 60대 노인네들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10만 명 가지고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남을 설득하고, 남과 연합할 거를 당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지침 줬어요, 벌써. 어떻게 하라고. 응? 그런데 지금 망상이라 그래요. 저 한동훈과 떨거지들은 친윤이 당권을 또 대선 패배 후에 잡는 것을 망상이라 그럽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친윤도 보수고 우파예요. 근데 한동훈이 그러면 개혁적인 놈이 아닙니다. 한동훈이 보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한동훈 저놈이 당권 장악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게 아마 범보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안철수를 친윤이 띄워줄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그럼 안철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설득해라. 웃지 마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안철수가 지방선거를 패배한다 그러더라도 안철수를 믿을 수뿐이 없어요. 고고TV는. 진짜 힘듭니다. 안철수 성격이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